정서곤충의 이용의 장점에는 뭐가 있는가? 5가지. 정서곤충 이용의 장점. 첫 번째,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종의 다양성이 크다. 두 번째,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 세 번째,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서 위험성이 작다. 네 번째, 곤충은 짧은 기간 내에 한사리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서곤충의 이용의 장점은 첫 번째, 다양하다.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 위험이 적다. 한사리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5가지. 정서곤충의 특성에 대해서 왕귀뚜라미는 불완전 탈바꿈을 하고 번데기 없고 주로 잡식성이어서 뭐든지 다 먹고 인공사료 성충이 됐을 땐 인공사료도 먹고 잡식성이고 인공사료. 한살이 약 90일이고 25도 사육 조건은 25도시에서 50% 섭도 광 16시간이 필요하다. 호랑나비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기주식물, 운양가 식물을 주로 먹고 성충이 되면 인공사료를 먹고 한살이는 약 40일 그리고 사육 조건은 25도에서 28도씨에서 50% 섭도 광 1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누에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주요 먹이는 뽕잎이고 인공사료도 먹고 한살이 약 45일 사육 조건은 26도에서 27도씨 조건에 90% 섭도 그늘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장수풍뎅이는 완전 탈바꿈을 하고 번데기를 거친다는 거지. 완전 탈바꿈이고 주요 먹이는 참나무 발효 톱밥 그리고 성충이 되면 곤충 젤리 먹고 장수풍뎅이는 한사리가 약 180일 그리고 사육 조건은 25도씨에서 50% 섭도 광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호랑나비는 애벌레 시기에 보이는 대표적인 생태적 특징 3가지가 있어요. 1년부터 4년까지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행동, 자기 모습을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행동, 그 다음 4년부터 5년까지는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를 거쳐요. 초록색으로 예쁘게. 그 다음 1년부터 5년까지 애벌레로 있는데 누군가가 귀찮게 하거나 덤비거나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냄새풀을 싹 내놔요. 그 냄새풀은 엄청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그러면 전부 놀라서 휙 도망가도록 엄청 냄새가 고약해서 그래서 냄새풀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을 한다. 호랑나비 애벌레 때 생태적 특징 3가지 새똥처럼 보이는 의태행동,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 그리고 냄새풀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을 한다. 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일단 신체적 효과로는 소근육 발달, 혈압과 코티솔, 불면증 감소, 그 다음 신체적 능력 향상. 정서적 효과로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이 감소되고 안정감, 즐거움, 행복감, 책임감. 인지적 효과로는 생명 존중 의식의 향상, 관찰력, 판단력, 집중력, 표현력 향상. 그래서 사회적인 효과로는 교우관계, 협동심, 그 다음 사회성 친화력, 공동체 생활 적응력 향상.
농촌 치유 관광에 대해서 농촌 치유 관광의 목적은 일상에서 벗어난 치유적 요소인 건강, 휴양, 보양을 가진 관광과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 휴양, 보양을 가진 관광과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신체적, 정신적 휴식, 그리고 일상회복, 그리고 건강정진 세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거고,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농촌 경관 등 치유적 요소를 체험을 제공하고 건강정진 관점에서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농촌 치유 관광의 특징, 치유 대상자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한다는 거, 치유 서비스의 공급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명상, 산책, 휴식, 휴양, 보양 등 치유 활동 및 자가 진단 체크가 있다는 거. 치유 활동하고 자가 진단 체크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은 운영자 역량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농촌 치유 관광은 농업 농촌 자원과 치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참여자에 대한 관찰과 의사소통 능력,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심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힐링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가 적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농촌 자원과 치유적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 치유 관광하고 농촌 체험 관광의 큰 차이점, 치유 활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진단 체크가 있다는 거. 일반 농촌 체험 관광은 여가 활동이고 이해와 경험의 확대라고 보면, 농촌 치유 관광은 휴식과 일상 회복과 건강 정진이 목적이고 효과라는 거지. 농촌 치유 관광의 대상은 일단 예방형에서 치료형으로 확장될 거로 보고, 예방형에서는 심신의 일상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스트레스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집단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스트레스 고위험군, 심신의 일상 회복을 하는 대상. 그러다가 더 확장이 되면 건강위험군이 포함되겠지. 건강위험군이라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정신적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대사증후군 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더 확장이 된다면 치료 차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치유적 환경에서 머물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요양형 환자라든지 산후조리를 원하는, 농촌에서 머물며 생활하면서 치유해가는 그런 집단이 대상이 되겠다. 치유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치유관광의 유형은 첫 번째 교류치유형, 두 번째 휴식치유형, 세 번째 운동치유형이 있다. 교류치유형은 농촌의 문화와 삶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경험, 지역 주민과 사회적 교류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하는 관광. 두 번째 휴식치유형은 농촌의 자연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심신의 재충전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치유형, 관광형. 세 번째 운동치유형은 농촌의 자연과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의 활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운동치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 농촌 치유 관광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기대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기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지. 두 번째 경험 단계에서는 관광 중에 반영된 긍정적인 경험하고 관광 만족감 등으로 지각된 행복감이 더욱 증가한다. 세 번째 혜택 단계, 관광 활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과 건강 정진, 스트레스 완화 등으로 행복감이 증진된다.
네 번째, 사라짐 단계. 관광 이후의 일상의 업무 등으로 긍정적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농촌다운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크게 자연과 문화와 사회 자원이 있다.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에는 환경자원과 생태자원이 있고, 문화자원에는 역사자원과 경관자원이 있다. 다음, 사회자원에는 시설자원과 경제활동자원과 공동체활동자원이 있다. 자연자원의 환경자원으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이 없는 환경. 자연자원 중에서 생태자원으로는 비옥한 토양, 특이한 지형, 동물, 식생, 수자원, 생물, 서식 이런 거. 문화자원에는 역사자원으로는 전통 건조물, 전통 주택,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신앙공간, 마을 상징물, 풍수지리 이런 거. 문화자원 중에 경관자원에는 농업경관, 하천경관, 산림경관, 주거지경관. 사회자원으로는 시설자원에는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사회자원 중에서 경제활동자원으로는 도농교류활동, 특산물. 사회자원 중에서 공동체활동자원으로는 공동체활동, 시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농촌치유관광 안전관리 지침, 농촌치유관광을 위한 안전관리 4가지. 첫 번째, 건강과 안전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두 번째, 저장고 및 기계 관리. 세 번째, 화재 안전. 네 번째, 사고와 비상시 관리. 첫 번째, 건강과 안전정보 공유에서는 첫 번째, 대상자가 도착하면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설명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특정 흙밑거리 규정을 알리고 규정에 따라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간략한 안전 메시지 표시를 위해서 위해 요소가 있는 지역에 게시한다. 또한 비상시라는 표지를 게시하고 비상시 연락 전화번호와 농장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둔다. 그 다음 대상자에게 농장 내 모든 화장실 손 씻는 장소를 알려준다. 그리고 예약 대상자들에게는 상세한 건강과 안전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어린이 중에 알러지 또는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및 기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료, 살충제, 연료, 의료용품 등 반드시 자물쇠로 잠가서 보관해야 되고 시원하고 적절한 통풍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흙간 오두막, 곡물 저장통 등 모든 저장구역은 잠겨 있어야 한다. 코스의 한 구역일 경우에는 감독관 두거나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 불가피하게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두고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장고나 기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료, 살충제, 연료, 의료용품 이런 건 반드시 자물쇠로 잠가야 되고 흙간 오두막, 곡물 저장통 이런 저장구역은 잠가놔야 되고 위험물질 제거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두고 어린이들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 화재 안전관리.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화기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 두면 안 되고 두 번째, 건물마다 출구 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모든 출구는 탈출할 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개에서 10개 비율의 사이즈의 소화기를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된다. A는 보통 화재, B는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K는 주방 화재.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된다. 네 번째, 건물 주변의 덤불과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연소 가능한 물질 반드시 제거하고 다섯 번째, 대상자가 있을 때는 덜판 태우기나 블럭키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화재 안전관리 5가지.
화기 가까이 가연성 물질 놓지 말고 출구 가까이 출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애물 없어야 되고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를 도처에 준비해야 되고 A는 보통, B는 유류, C는 전기, K는 주방 화재다. 네 번째, 건물 주변의 덤불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섯 번째, 대상자 있을 땐 덜판 태우기나 블럭키 작업을 하면 안 된다.